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시사 프로그램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정면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양재동 북한 물류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수부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그리고 박영준 전 차관을 포함해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일단 수사를 일단락 지었는데요. 자, 이번 수사 결과,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과 함께 민주당 쪽의 입장을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터뷰합니다. 네, 그렇네요. 안녕하세요. 예, 자, 4월 18일에 관련 수사를 검찰에서 처음 착수를 했고요. 이제 한 달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 이런 일각의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 반 부정 반인데요. 예. 일단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서 현 정권의 이른바 넘버 3, 이른바 넘버 4 이렇게 불리고 있던 왕차관과 방통대군을 구속시켰다고 하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예. 검찰이 현 정권의 실세들에게 수사를 가감없이 진행한 거다. 이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예.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좀 서두른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사건 중간부터 아니 시작 단계부터 이것이 대선 불법 자금과 연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피의자인 우리 최시중 위원장마저도 예. 당연히 자신이 직접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덮어버리고 못 들은 척하고 예. 수사에 선긋기 꼬리 자르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예. 오늘 서둘러서 결과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이 사건의 어떤 실체 몸체로 가기보다는 그냥 꼬리 자르기와 먼지털이식 수사로 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예,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이번 수사의 그 끝을 가이드라인이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렇게까지도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이 관련해서는. 파이시티 관련해서 일단 서울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인 때부터 이 문제가 엉켜서 예. 청와대에 들어가서까지 계속 챙겼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예. 이런 정황들은 다 눈 감고 수사를 최시중 위원장의 개인 비리 예. 그리고 박영준 차관의 어떤 개인 비리 이렇게로 수사를 맞춰나가고 몰아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오늘 수사를 발표하면서도 네.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도 샅샅이 뒤졌는데 없던데요. 이게 아니에요. 예. 그쪽은 아예 수사할 생각도 없었고 이후에 뭐가 드러나면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어떤 혐의를 잡고 들어가서 그 수사를 해야 될 문제지. 예. 그거를 누가 와서 이실직고라거나 고백을 하거나 수사 어떤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럴 때 하겠다는 태도인데 예. 그거는 옳지 않죠. 그래서 예. 저희는 이미 관련자였던 자기 스스로 불법 재산 자금과 관련 있는 사람으로 얘기했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그 발언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선 불법 자금 관련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검찰은 제한적인 수사로 끝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또 기자회견까지도 했는데요. 역시 박용진 대변인께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이 나름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5, 6년 전에 현금으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현금 계좌 추적하는 게 쉽지 않다. 그리고 관련자들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관련자라고 하면 이제 추가로 의혹들이 로비 대상으로 제기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찰이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 기법이 그 정도밖에 없나요? 전 정권 비리와 관련해서는 10년 전, 5년 전, 6년 전 건 찾아낼 때는 귀신같이 찾아내는
검찰이 예. 지금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할 때는 마치 19세기 포도대장이 그 수사기법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한심스럽게 얘기하는 건 도무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검찰이 밝혀냈는지 아니면 안 밝힌 건지 못 밝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최시중 전 위원장이라든가 박영준 전 차관이 금품을 수수한 것까지는 밝혀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 부분은 그렇죠. 이제 안 드러났다라는 거잖아요. 예, 출구 조사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개인 비리로 쓰고 말았다. 본인 얘기하면 개인 비리로 쓰셨군요 하고 끝내는 수사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니까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기법의 한계나 이런 걸 얘기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지금 검찰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데요. 예.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비록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예. 이전과는 다른 127석 그리고 야당 전체 합치 14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국회에서 국민적으로 의혹이 남고 납득이 되지 않는 수사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진상조사와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추진 요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찰이 스스로 이걸 잘했을 때는 검찰이 영웅이 되지만 잘못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칼날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예. 이거를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2010년도에 진행되었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면 예.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은폐를 서로 협조하고 도와줬었던 거예요. 예. 지금 재수사하면서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미 그때 검찰이 다 확보하고 알고 있었던 사항을 덮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는 중대범죄의 은폐를 사실상 방조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검찰은 2010년에 했었던 그 행위를 또다시 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사건 조사 초반에 최시중 전 위원장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물론 그 이후에 개인적인 여론조사였다. 이렇게 다시 좀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이게 대선 자금 수사로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자금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정치적 중립성 이런 네. 부분들 다시 말해서 여권의 대선 자금 수사를 한다면 네. 당연히 그 야권의 대선 자금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단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런 정치적 고려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정치검찰이라고 국민들이 지탄받는 겁니다. 예. 이미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불법적인 자금을 수수하고 그것이 선거 자금에 동원되고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20세기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 검찰은 19세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지금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검찰이 그런 걸 왜 고려를 하죠? 만일에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큰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까지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박영준 전 차관은 지금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최근에 진경락 전 그 과장이죠. 그 문건도 발견이 돼서 이게 이제 새롭게 그 배우 이른바 몸통 밝히는 것까지 이제 논란으로 가고 있는데 이석현 의원이죠. 민주통합당의 국기문란 사건 조사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는 분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배우다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실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논평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그 문건이 계속해서 VIP에게 충성하고 VIP에게 직보하고 비선을 통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일심으로 충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청와대가 이 VIP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양주 이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침묵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면 예. 저는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이 해명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부분. 따라서 이 사건 자체가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원점은 청와대인 게 분명하다. 네. 이 문건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다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일 개인이 작성했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너무나 그 중대한 범죄 사실을 하고 있고 대통령 여권 그 내부 관계자들의 말이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보고서를 상당히 그 재미있어 했다. 밤을 새워 읽을 정도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몰랐다, 책임질 부분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난 이명박이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고 어떻게 이제 이것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네. 책임 있게 답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와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상대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 네? 이석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대포폰 실체에 대해서 그 처음으로 밝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것과 관련돼서 그 이석현 의원이나 민주당 쪽에서 추가로 내놓은 어떤 물증이나 문건들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냐는 거죠? 예. 아니, 그것은 제가 이석현 의원에게 별도로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이미, 진경락 과장의 장진수, 전 주무관의 이야기, 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미 검찰의 증거자료로 제출되었던 것들만 종합해서 보더라도 청와대가 이 사건의 원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예. 권재진 법무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지휘하고 또 은폐에 앞장섰었다고 하는 정황과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런 분이 검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법무장관에 앉아 있으니 이 사건이 정확하게 진상규명이 되겠느냐 예. 국민들이 지금 개탄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겠다. 나는 정말 관계없다. 대통령은 이 문제와 무관하다 그런다면 예. 수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도록 해야 된다. 해임시켜야 된다. 예. 이런 게 저희 민주통합당의 당론이고 분명한 의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박용진 대변인이었습니다.